방사청, ADD 주도 개발에서 업체 주관으로 변경 리스크 관리 잘할 것. KF-X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 뒷말.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놓고 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KF-X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시행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은 ADD가 주관하고 시제업체로 A방위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본궤도 오른 KF-X 개발, 남은 과제는 무장기술 박수찬의 군. 공군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에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F-X 사업에 대해 항공기 체계 기본 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9월 상세 설계 검토 후 2021년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월 KF-X 시제 1호기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했으며 KF-X 탑재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KF-X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백만 개의 장비와 부품, 프로그램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 제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공군 FA-50 경공격기에서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카이 제20. 우리나라는 현무-1, 2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천궁지대공 유경미사일, 해성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투기 날개와 동체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될 것 같지만 항공무장 탑재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계 통합이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합만으로도 기관총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전자장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대의 전투기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투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공대지 미사일의 소스 코드를 결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표적 정보를 획득한 뒤 미사일에 입력, 발사 후 유도에 이르는 전체 교전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체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투기 동체에서 무장이 분리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계 통합은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제작사가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체계 통합 관련 핵심 정보들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구축함 등에서 발사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이다. 반면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KF-16 전투기는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품이다. 외국 방산업체들이 국산 항공무장의 체계 통합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 같은 현실은 KF-X 개발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국산 전자장비와 미사일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ADD를 중심으로 사거리 500km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는 공대지 미사일을 시작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대공 미사일도 국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KF-X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항공무장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무기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제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제 아이리스-T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KF-X 개발 일정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F-X는 오는 9월부터 상세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시제기를 출고하고 2022년 초도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개발 완료 시점까지 7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단기간 내 개발이 완료된다 해도 사상 첫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KF-X를 띄우는 게 우선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암람이나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수차례 요청한 미국제 무장을 KF-X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 자료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상업 구매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KF-X 개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미티어와 아이리스-T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국산은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KF-X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 중이라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타우러스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국내 개발 미사일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KF-X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데다 지하시설 파괴 능력도 뛰어난 타우러스 미사일이 KF-X에 장착되면 F-15K와 더불어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거리 100km의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는 F-4E의 퇴역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도 메울 수 있다. 다만 KF-X 개발 계획 진전에 따라 미국제나 국산 무장이 탑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록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KF-X 블록 2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무장 개발과 성능 검증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합적인 성능이 일본과 중국 등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F-X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다만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산 전투기 탑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남은 시간이 없다. KF-X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KF-X 기술 자료를 토대로 국산 항공무장을 만든 뒤 KF-X의 성능 개량 시점에 맞춰 탑재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KF-X 장착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LIGN-X1 선정.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전투기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 업체로 LIGN-X1이 선정됐다. 탐색 개발이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중간 단계로 개념 연구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정리된 후 해당 무기체계의 기본 설계와 실험을 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업체의 선정 결과가 발표됐고 1월 초 LIGN-X1의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을 위해 8,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9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사업은 지난해 방산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미래 먹거리로 양산에 들어갈 경우 수조 원대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서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사일 업체인 LIGN-X1과 주식회사 한화방산이 이를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다. 경쟁 결과 주요 7개 항목 가운데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4개 항목을 LIGN-X1이 선점하면서 마무리됐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은 일정대로라면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202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이 진행된다. 체계 개발이란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개발 시험 평가와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양산 예정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뜻한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크기는 좀 작지만 현재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와 유사한 외형과 성능을 갖고 있으며 사거리는 300여 킬로미터로 알려진다. 그동안 우리 공군은 전투기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수입해 사용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운용할 전투기들이 국산이 아닌 외국산이었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대표는 외국산 전투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체계 통합과 보안 문제 그리고 해외 전투기 제작사 및 정부의 허락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육군, 해군과 달리 공군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국산 전투기인 KF-X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F-X는 우리가 만들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또 KF-X의 수출을 위해서도 국산 항공 무장의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된 LIGN-X1은 KGGB, 즉 한국형 GPS 정밀유도 폭탄과 육군과 해군에서 운용 중인 각종 순항 미사일을 생산한다. 이 덕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사업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LIGN-X1은 유도무기와 관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경우뢰인 청상어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05년 4,22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09에서 2012년 9천억 원대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엔 함대함 미사일인 혜성과 장거리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 납품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이 2012년 9,521억 원에서 2015년 1조 9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식회사 한화방산과의 유도무기 경쟁에서 줄줄이 연패하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되면서 향후 LIGN-X1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북한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 능력을 강화 및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타우러스를 실배치하였습니다. 타우러스는 정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좌표를 미리 입력하면 황소라는 이름처럼 목표물을 스스로 돌진하여 6m 두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을 산산조각 냅니다. 사거리는 500km가 넘어 대전에서 평양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km가 넘지만 오차는 3m밖에 안됩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한 대에 2발씩 1000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50여 발이 장착 예정입니다. 차후 2028년까지 개발될 KF-X 전투기에 자체 생산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장착 예정입니다.
이는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 인원은 올해 8만 명에서 내년 23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부의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1,799억 원을 투입해 노후한 간부 숙소를 개선, 증설하고 단기 복무 정규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도 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021년 국방 예산에 대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도모하고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기 충천한 선진병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 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분담금 1,320억 원 수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재개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는 TOC바이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니 K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도네시아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한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또 작년 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의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 PTDI와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카이 관계자는 공의회를 통해 상호 간 신뢰 회복은 물론 KFX 사업에 대한 인니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니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KFX 재개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최대 속도 마하 1.81, F-35보다 빠르다.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의 상세 재원과 실물 모형이 아덱수에서 사상 처음 공개됐다. KFX는 최대 속도 면에서 F-35A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수는 15에서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KFX의 상세 재원과 실물 모형을 공개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F-35A의 최고 속도 1.8보다 속도면에서 앞서는 수치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강국의 첨단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는 게 카이 측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에 달하고 기체 바닥과 날개에 설치된 10개의 파드를 통해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타우러스 탑재도 가능하다. 우리 군 및 방위산업계는
현재 타우러스를 대체할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산 F-35의 수입으로 충족한 공군의 스텔스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KF-X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35A는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 능력에 스텔스 기능마저 더한 최신의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X의 수준은 4.5세대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이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우세 확보 및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KF-X의 외형은 미국산 F-35A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스텔스 기능이 빠져 F-35A보다 운용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피탑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4발은 기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장을 외부에 장착하면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약화된다.